각 부처 장관님들께 두 가지만 부탁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볼 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분야, 우리 사업에서는 이런 건 남겼다. 이런 거 하나는 제대로 해놓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어젠다와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무늬만 지출 구조 조정 시대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분야, 우리 부처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았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지출 구조 조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배포해 드린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자료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 지금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자료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 1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재정운영 혁신뿐만 아니라 각 파트 분야별로 이런 분야가 중점적으로 투자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우리 분야에서 지출 혁신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지출 구조 조정 내용을 구체화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지출 구조 조정 추진 방안에 관련된 겁니다. 뭐가 도대체 지출 구조 조정이지? 어디서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런데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출 구조 조정 정의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 방식 어디서 지출 구조 조정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저희가 유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은 각 부처나 각 분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출 구조 조정을 잘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성과 있게 재투자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셨어요? 예. 네. 우리 차관님 아주 그냥 화이팅 넘쳐 좋습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지방정부들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만드나요? 지방정부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게 되면 중앙정부에 일단 배포를 하고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도 배포를 해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정부도 사실 소소하지만 이 지출구조 조정이나 이게 되게 어려운 측면이 예를 들면 민원 때문에 어렵거든요. 중앙정부는 그래도 좀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지방정부들은 주민과 직접 접촉 정도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건데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뭘 바꾸려고 그러면 저항이 심해가지고 아주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안면이 받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아예 지침을 만들어줘가지고 아예 시켜서 했다. 정부에서 시키는데 어떡하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예, 저희가 그 중앙정부 예산 편성 지침은 지방정부하고 공공기관에 비례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계략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발굴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는 맨날 했던 거니까. 예. 근데 좀 실제로 좀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그게 기득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건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일률적으로 이런 걸 하지 마라 말하든지 뭐 그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면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공공이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는 꼭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이런 거에 그런 게 많죠. 재정을 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요. 막 세금 부담에다가 국채 비율에다가 막 이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안이 민간 기업한테 맡긴 거예요. 돈과 실행력을 가진 민간 기업. 근데 민간 기업들은 돈 버는 게 목표니까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바가지를 씌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재정 보전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자주전에 비용이 많이 들수록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거를 한 2,00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막 부풀리죠. 그래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 다음 운영비에서 수익이 부족하면 보전을 해주냐 보통. 요새는 좀 없앴다고는 하던데 비용을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해주니까 비용을 부풀려요. 어떻게 부풀리냐. 자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기가 여기다 투자를 한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옛날에 40%씩 받고 말이에요. 요즘도 25%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20%, 25%씩. 지금 저 복지부 산하에도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걸 또 연금이 인수를 해서 또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완전히 저는 이게 국민들 상대로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돈이 막이니까요.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밖에 없냐. 그럼 재정 부족하면 못하고 민간에 맡기니 그런 욕심을 부리고 부정부패 저지른다. 부당행위 한다. 그럼 어떡하냐. 중간 형태도 있는 거죠. 민간의 효율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결합한 제3섹터라고 하는 민간 합동 방식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거 하다 뭐 한번 엄청난 욕도 먹었지만. 어쨌든 그 중간 형태도 좀 권장을 해가지고 민간의 효율성, 공공의 공익성 이걸 결합한 방식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 돈 안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돈이 남는 거는 민간 기업보다는 국민들 일반에게 기회를 공공의 시민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송전망,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에 한전이 돈이 없어 못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 그거 황당하더라고요. 민간인 맡기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시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주고 일종의 수익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요금 책정을 하면 아주 안전한 사업이잖아요. 그 시민들은 투자할 데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건 시민들과 제3섹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하면 좋겠고 특히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이 제3섹터 방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발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 했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다 동의하고 하는데 하나 지금 최근에 중동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자원적 에너지 안보 쪽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하고 개편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 관련해서 그런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어느 한 부분에 이와 같은 위기 관리 성장에 필요는 하지만 위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할 수가 없는데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지금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철저하게 반영한 것들이 하나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방금 산업부 장관이 말씀 주신 내용도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죠.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고 부처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햇빛 소득 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행안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햇빛 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햇빛 소득마을 사업은 기후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농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사회연대 경제 기반 위에서 마을 공동체 차원으로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관계부처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해당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전달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행안부에 범정부 햇빛 소득마을 추진단을 설치하였고 구양리 사례 등을 참조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햇빛 소등 마을은 올해 500개소 이상, 또 2030년까지 총 2,50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둘째는 비용은 낮추고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 또 수익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분산형 태양광을 확산시켜서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개요가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업 주체는 행정리,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그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주체로 합니다. 또 사업 운영은 마을 공동체가 정관 규정, 또 마을 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활용은 공동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공동체 복지와 개인 배분 등으로 자율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 용량은 공공부지, 마을부지 중심으로 300kW에서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고요. 지방정부는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민관 합동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산업적으로는 햇빛 소등 마을의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산업 이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햇빛 소등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최대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선정 체계를 운영합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보안 컨설팅을 통해 조속히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선정은 공공성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 편중을 지향하여 폭넓은 참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동조합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을 활용해 주민 컨설팅과 실무 교육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 부지는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마을이 신청하는 부지는 신속하게 검토해서 태양광 부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통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등 법률을 개정하여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ESS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은 설치 비용의 85%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마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한 참여도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 설치, 조달, 시공 과정에서 공동구매, 공동시공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말 공모를 실시하고 1단계 마을은 7월 중에, 2단계 마을은 9월 중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 지원단을 본격 운영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현장에서 사업이 안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년간 2,500개, 전국의 마을이 10만 개라 그랬죠. 전국 마을은 지금 3만 8천 개인데 리 안에도 작은 마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하면 리가 어쨌든 3만 개? 3만 8천 개. 그럼 리 안에도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많잖아요. 그럼 한 10만 개 정도. 근데 2,500개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중동 전쟁 문제도 있고요. 이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만큼 이 추경을 통해서 좀 더 그 예산을 확충해 주시면
우리 기후부와 농식품부와 함께 그 하세요. 예산 부족해서 못하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늘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리고 국가적 이제 위기인데. 한 곳이 1메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개수가 더 늘어날 수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네. 일정 규모는 되고 1메가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대충 아니에요. 이런 기준이다. 그리고 최소한은 한 300kW 정도는 돼야 수익성이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양리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도 내가 보기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동네 전기, 그 동네 사람들이 쓰기에도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메가 정도면 남아서 한전에 팔 정도예요? 일개 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저기 국가유산 청장이며 대통령님.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전국에 있는 그 민속마을이라든가 그리고 고택이라든가 근현 건축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숙박이 가능한지 그래서 K 그 관광까지 연결되는 지역 활성화를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외형이 크게 그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그 태양광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협조를 부탁합니다. 네, 그 수요처는 뭐 최종적으로 한전이 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뭐 남는 거는 한전에다 쓰는데 뭐 그 직접 연계해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속도도 너무 늦고 규모도 너무 적고 규모산이 추가되면 더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규모를 좀 늘리는데 제약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85%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거를 1차 보전 방식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일종의 아니 2차 보전을 해주는 게 제일 그러니까 2차 보전을 좀 늘려서 은행의 차익을 정부가 보전하면 훨씬 더 아니 시장 그렇게 지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현금으로 더 그걸 다 지원합니까? 우선 재정으로. 당연히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 보증을 해주고 그 차액 이자는 보전해주면 내가 보기에는 한 10배는 더 늘 거예요. 10배 이상 늘겠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게 한 1.75% 정도 이자율로 저리 지원을 하기 때문에 2차 보전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돈을 재정에서 직접 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재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2차 보전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안 되지. 그 왜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줍니까? 금융기관이 빌려주게 하고 금융기관은 지금 돈 빌려줄 데가 없어서 좀 고민일 텐데 정부가 확실히 상황을 보증하는 이거 사실 안전하잖아요. 그 전기 파는 돈에서 자동으로 회수하는 건데 네. 그 전기 판매 가격은 계약돼 있는 거고 뭐 확실히 보장돼 있잖아요. 뭐 벼락마저가 다 부서지지 않는 한. 당연히 그거는 기본 계획을 좀 바꿔서 해야 돼요. 벼락 맞는 경우는 풍수의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걸 직접 지원하기로 했으면 2차 보전으로 가 아니라 예,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를 하고 2차 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 근데 그 지금 은행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직접 지원 비중이 높다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어쨌든 2차 보전으로 바꾸고 지급 보증 보증을 하고 상환 보증을 하고 차라리 보증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 전환해 쓸 수 있게 하든지 포괄적으로 하고 용도를 좀 더 확장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 지침 만들어 쓰고 하여튼 그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작은 부분은 금융위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행안부가 같이 좀 더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 훨씬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많이 드려도 할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보세요.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아니 예, 예.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직접 지원 같아 보니까 예, 직접 지원하면 재정이 다 뭐 대규모로 소모되잖아요. 예.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2차 보전과 지급 보증 재원으로 바꾸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예. 바꾸자 그 말이죠. 예. 예, 제도를 기후부하고 이렇게 금융위하고 이렇게 기획예산처하고 해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되는 가능성하고 부족할 가능성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불용으로 남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좀 대폭 늘려가지고 예. 2월에서 써도 되잖아요. 계약만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화끈하게 할 수 있게 예. 대폭 늘려주시고 행안부는 그거 준비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하고 좀 마저 좀 하고 갈게요.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법 개정이 그 어디 상임위 소관이에요? 기후 소관입니다. 아니, 저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소관입니다. 아, 한노위 소관이에요? 네. 좀 빨리 하라고. 지금 여당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속도를 내서 이번 상임위 때 처리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 네, 좀 빨리 하라고 하세요. 지금 나라가 지금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판에 국회도 좀 뭐 밤새서 하면 안 되나? 한 필버 때문에 그런가요? 한 필버 때문에 맨날 밤새고 있긴 하네. 네. 좀 이상하게 밤을 새서 그렇지. 이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서둘러 달라고 좀 협조 요청도 하시고요, 당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인데, 이게 지금 부지 확보가 어렵잖아,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지금 기껏해야 마을회관, 아니 공공 소유. 근데 꼭 그것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저는 자꾸 생각 들던데, 도로 있잖아요, 도로. 네, 신장로. 시골에 도로. 네. 도로 옆에 대체로 하천이 있잖아요. 시골은 다 그렇죠, 거의 다. 그런데도 좀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영농형 태양광보다 영농형 그 농지로 접근하는 도로를 우선 쓰는 게 네.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체로 지방에 가면은 네. 법률상 개인 소유주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또 행정적으로 이게 공공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아니라서 분명히 태클이 걸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소유자는 조상 대대로 도로로 썼지, 마을길로 썼지만 개인 소유인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법을 이번에 하는 김에 그렇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곳, 사실상 하천인 경우는 그냥 공공용으로 이거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보상해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런 것도 한번 너무 과격한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밭인데 묵어 있는 데 많죠. 네. 몇 년 동안 아예 방치되고 숲이 돼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지는 농사 안 짓고 방치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죠. 그죠? 그 농림부가 농림부. 예, 그렇습니다. 농사 지을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는 농사를 못 지어서 방치해가지고 네, 숲이 돼버린 경우가 많단 땅들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3년 이상 묵은 땅은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이 태양광 발전에 이런 말조합에 이런 데 쓸 수 있게 하고, 원하면 법률이 정하는 예를 들면 공시지가의 연간 몇 %에 해당되는 거 그냥 임대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걸로. 네, 그럼 거의 사실은 비싸지 않잖아요. 네. 묵은 땅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예, 어때요? 대통령 지금 왜 나보고 또 사회주의자 빨갱이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농지조사도 좀 하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묵은 땅도 이번 기회에 발굴해서 태양광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저수지가 있고 비축 농지가 있습니다. 저수지하고 비축 농지를 가지고 행정리하고 한 매칭을 해봤습니다. 몇 개 마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그건- 7,854개 마을 정도가 쓸 수 있는 네.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농촌 지역에 지금 농사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산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태양광 발전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효율이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3년도 좋고 뭐 5년도 좋고 하여튼 법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입법 결단을 해서 손해 안 보잖아, 아무도. 예를 들면 그 방치한 사람도 그 경작 의무를 면해주고
대신에 아주 소액이지만 임대료, 사용료를 주면 쓸 수 있게. 그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 이 에너지 문제는 우리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 총리님,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아까 햇빛소득마을의 지원에 대한 최종 운영 방식을 직접 지원해서 2차 등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최근에 ODA 등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해외. 근데 지금 전 그걸 들으면서 이런 등등은 기획예산처나 금융위에서 각 부처에서 사업할 때 있어서 최종 운영 방식 설계를 할 때 같이 협의를 안 하나 하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조금 협의를 오히려 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을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일단 뭐 부처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또 뭐 융자로 할 건지 아니면 2차 버전으로 할 건지는 현장의 수요 이런 것도 보고 금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이 됩니다만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실상 도로를 사용되는 농로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법제청 등에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도로 옆에 있는 이렇게 경사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에 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이 사안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아동 청년법 시행 방안 및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보고 전에 제가 아까 좀 이게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 기획예산처. 예, 예. 우리가 보통 그 예산 사용을 할 때 기금 있잖아요. 예. 전통적인 기금에 대한 개념은 예. 원금을 쌓아놓고 예. 이자를 빼서 쓰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예, 원칙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하고 관련된 수입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걸 가지고 쌓아놓고 이자를 불리고 또 새로운 수입에서 그게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또 별도로 주머니가 있어서 재원은 없지만 탄력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또 재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형태로 또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예전에 그 이자율이 높을 때 그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었잖아요. 예, 예.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예. 안정적으로 예.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이분이. 요즘 근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예. 사실 원본을 예를 들어 이자율이 안정적으로 2% 나온다 이러면 사실 50년 동안 그 원금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꼭 기금이라고 하는 거 모아놓고 그 이자나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쓰는 게 이게 바람직한 재정 운용 방식이냐. 이게 엄청난 금액이 쌓여 있잖아요. 예. 소위 원본이. 근데 이거 국가 부채 많다고 막 날리고 그 기금이라고 하는 거 꼭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예. 저는 성남시 있을 때는 그 원본을 쓸 수 있게 다 바꿨거든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재원 운용 방식이. 예.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쓰다 보니까 계속 기금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예. 그 원본을 자꾸 늘리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원본을 늘리는 그 돈으로 차라리 재정 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이게. 효율적이고. 예. 그래서 좀 바꿔놨었거든요. 예, 예. 국가 기금도 예. 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재정 운영이 진짜 그게 원본을 쌓아놓고 이자를 받아 또는 부수입 받아 쓰는 게 효율적인지 예. 아니면 차라리 원본을 쌓는 그 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차라리 나은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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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정도는 이제 완충이 필요하긴 한데 예. 거기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성남시 사례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럼요. 그건 국민연금 기금은 말고 이제 당연히 그 나머지 기금들에 있어서는 지금 방금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성남시 사례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근본적 문제라서요.
복지부 장관님. 네, 위기아동 청년법 시행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